골든루 중학 50% 영문법. 안녕하세요. 골든루 선생님입니다. 자, 골든루 중학 영문법 50%라 그랬는데 50%가 전부입니다. 자, 고등학교 영문법에 90% 영문법이 있는데 그 영문법은 50% 영문법을 다 배운 후에 문제를 풀려고 그런 퍼센테이지를 나눈 거예요. 자, 50% 영문법 중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도 보고 어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0%, 30%, 50%로 나눴는데 10% 영문법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단어 용어 정리를 하고 있고 30%에서는 영어로도 정리를 하는 시간 좀 더 깊이 심화가 됩니다. 50% 영문법에서는 그 모든 거를 다 하는 건데요. 자, 어린아이일수록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 못하고 정보를 가려서 듣게 돼서 제가 똑같은 것도 10%, 30%, 50%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된다 그러면 중학생이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들었는데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똑같은 영역의 10% 영문법부터 다시 들으시면 반복도 되고 지식이 팽창도 돼서 공부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나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똑같은 영역의 10% 영문법부터 가서 반복적으로 들어서 팽창하는 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 영문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그래머에서 우리가 문장의 기본 5형식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오브의 용법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품사편 나가겠습니다. 자, 팔품사 많이 들어보셨죠? 팔품사 8개 한번 대보세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을 텐데. 자, 뭐뭐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뭐뭐 있을까요? 8개 다 나왔나요? 그죠? 다 나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게 다 팔품사가 머릿속에 맨맨 도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거네요. 그죠? 내가 얘기하면 다 알 텐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팔품사가 뭔지? 자,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 순서대로 팔품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8개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해 볼게요.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팔품사가 중간중간 띄어서 생각이 나거나 8개가 다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자, 모르는 걸 모르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기 위해서는 8개 순서가 정해져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품사의 순서를 지금 얘기할 텐데 이 팔품사의 순서는 왜 꼭 지켜져야 되냐면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문장 기본 5형식 안에서 이 품사가 순서대로 중요함을 갖고 있고 나열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자, 팔품사 A part of speech 그러는데 8개가 있어요. 영어로는 A part of speech예요. 자, of의 용법 우리 배웠었죠?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그랬으니까 A part of 명사와 명사를 잇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speech of A part 하고 한국말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영어로는 A part of speech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말의 8가지 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A part of speech. 잘 들으세요. 독해는 영어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정확히 한국말 순서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면서 해석 순서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A part of speech, 말의 8가지 부분, 8가지가 뭐가 있냐?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못 외울 때는 2개씩 연결해서 명사, 대명사 생각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생각 여러 번 하고 부사, 전치사
여러 번 생각해서 두 개씩 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팔품사하고 물었으니까 한국말로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는 제목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영어로 물어봤다. 그럼 a part of speech 하고 물어봤어요. Who's gonna tell me a part of speech? 그럼 a part of speech are nouns,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preposition, conjunction, interjection. 그래서 영어는 영어식으로, 팔품사, 한국말은 한국말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두 개씩 끊어 외우고 정리해서 순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자, 명사부터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영어로 noun, name, things, person, animal, plant, places, and so on 이에요. 그래서 noun, names, things, person, plant, places, animal, and so on 하고 써있죠. 문장이 나왔으면 자, 문장의 요소를 확인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uns가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name은 동사인데 이 동사가 자, 일형식 동사가 아니고 삼형식 동사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자,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해석이 삼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했으니까 이 배운 것을 이 문장에 적용해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를 살려보니까 자, 주어부터 해석하면 명사는 자, 물건, 사람, 식물, 장소, 동물 자, 등등을 이름 붙인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번호대로 해석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명사는 동물이나 사람 이름 붙이는 거구나. 우리가 단어에서 뜻을 외울 때 책, 펜, 컴퓨터, 피아노, 복사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동물의 이름 붙인 것, 사자,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 있는 게 명사라고 생각하고 명사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쓰이게 됩니다. 명사의 위치도 기억하시고 명사의 정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사, 다음에 대명사죠.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인데 대명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댔을 때 John 했으면 그 명사를 다음 문장에서 대신하는 대명사 he, him 이렇게 대신해서 쓰이는 것을 대명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대명사는 무엇이 또 중요하냐면 명사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한다는 뜻은 명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있는 대명사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은 pronoun substitute for noun and function as noun 그랬어요. 자, pronoun이 주어 자리에 있고요. substitute이 일형식 동사네요. for noun, 전치사 다음에 명사, 부사구, and는 동사와 동사를 이어준 등위 접속사네요. function이 일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as noun이 전치사, 명사, 부사구입니다. 전체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한다 하려고 봤더니 부사구가 있어서 주어 먼저 하고 부사구를 두 번째 하고 동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서 동사를 하려고 봤더니 부사구 뒤에 있네요. 부사구하고 동사를 해야지 한국말에서 깨끗하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뭐예요? 주어는 동사한다 였으니까 살려놓고 자, 틀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면 대명사는 자, 2번 명사를 위해 자, 대신한다. 그리고 명사처럼 기능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또 가르쳐 드리면 또 팁입니다. 자, and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면 어떤 쪽이 더 중요하면 뒤에 쪽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정보보다 뒤에 있는 정보가 듣는 사람한테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명사처럼 기능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위해 대신한다, 명사처럼 기능한다. Pronoun substitute for noun and function as noun 이렇게 써 있네요.
자, 10% 영문법에서는 영어는 전혀 거론 안 하고 한국말의 해석만 했습니다. 자, 30% 영문법에서는 자, 영어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Now name things, person, plants, places, animal, and so on. 외워라. 그래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50% 영문법에서 뭘까요? 내용 이해하고 영어 외우고 이런 문법적인 것도 생각하고 해석 더 정확하게 번호 매겨서 순서대로 한국말 해석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pronoun substitute for noun and function as noun. 그래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거 중요하고요. 위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 자리는 뭐라고요? 위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명사. 자, 대명사도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대명사 위치에 있습니다. 됐죠? 명사, 대명사. 자, 동사 넘어갈게요. 동사는 정의로 verb express action existence instead of being 그랬어요. verb는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express는 삼형식 동사고 action existence instead of being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주어는 그랬으니까 동사는 자, 행동,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다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낸다. 그래서 나타냈다.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문장 안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행동, 존재,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준동사라고 있습니다. 준동사. 자,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를 사용해서 품사를 바꾸는 걸 준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가 있어요. 근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드는 거죠.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더해서 품사를 바꾸는 거죠. 그런 걸 준동사라 그래요. 준동사에는 동명사,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바뀌는 동명사, 투부정사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죠. 현재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분사는 수동으로 해석되는 수동 형용사고 현재분사는 능동으로 해석하는 능동 형용사입니다.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를 사용해서 품사를 바꾸는 거죠.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품사를 바꾸는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많은 역할을 하겠네요. 영어에서 동사가 ing로 바뀌어서 동명사가 되고 현재분사가 돼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걸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완전히 포진을 하고 있어요. 동사가 많은 이 영어의 언어는 엄청난 동작적인 행동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쓰면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나라들, 영국은 옛날에 세계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죠. 그렇게 영어를 쓰는 그 언어의 힘이 이 동사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동사를 사용한 준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떤 거라고요? 행동,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verb express action existence instead of being. 근데 동사를 사용한 준동사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형용사는 뭘 하는 거냐면 자, 명사를 수식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adjective, modify, noun. 삼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됐죠? 근데 형용사에는 두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제한적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 이게 있어요. 자, 형용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제한적 형용사. 자, 제한이 뭐냐 도대체.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는데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면 앞에서 명사를 제한했네요. 그래서 제한적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면 뒤에 위치한다. 후치 형용사로 제한적 형용사. 명사 앞에 있다 그러면은 전치 형용사. 자, 명사 뒤에 있다 그럼 후치 형용사. 자, 약속 하나 할게요. 여기서 명사 뒤에서 꾸미는 후치 형용사는 앞으로 이렇게 뾰족한 가로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문법적인 분석 약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명사 앞에서 꾸미면
전치 형용사는 그냥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 돼요. 아, 꾸몄구나. 자, 명사 뒤에서 하면 후치 형용사로 뒤에. 자, 둘 다 명사 앞뒤에서 제한했죠. 그래서 이런 전치 형용사, 후치 형용사를 제한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제한적 형용사. 자, 그러면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한적 형용사니까 서술적 형용사가 있다 그랬어요. 서술적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는 뭐냐면 문장 안에 쓰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여기에서 문장 안에서 형용사가 나오는 부분은 요 2형식 보어, 자 5형식 보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2형식 그리고 이 보어 이름을 주어를 보조해주는 주격 보어라 그러죠. 2형식 보어. 그러니까 주격 보어 그러면 아 2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형식 문장의 보어가 있는데 5형식은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나는 세훈이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세훈이가 반장된 거죠. 세훈이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으니까 이 보어는 목적어를 보조해주니까 목적격 보어 그래요. 자, 목적격 보어 그럼 5형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주격 보어 2형식, 자, 목적어를 보조해주는 목적격 보어 5형식을 서술적 형용사라 그래요. 그래서 형용사는 뭐가 있다고요? 제한적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가 있는데 제한적 형용사는 명사 앞에 전치형 형용사, 자 명사 뒤 후치형 형용사,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서술적 형용사로 네 가지 형용사가 있게 되겠네요. 자, 후치형 형용사에서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시를 해서 앞에 거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형용사 전반적으로 이해했는데 형용사는 adjective modifying noun인데 noun 자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앞에 전치 형용사, 명사 뒤에 후치 형용사,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서술해주는 서술적 형용사, 주격보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보조해주는 5형식 목적격 보호가 서술형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 부사는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네요. adverb, modify, verb, adjective, other adverb, and a whole sentence 그랬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써 있었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였는데 이 부사가 누구 꾸민다고요? 바로 위에 있는 동사, 그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와야지 부사 역할이 있겠죠. 팔품사 순서가 왜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미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부사가 있어야지 아 문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팔품사 순서가 틀려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문장, 영어에 대한 기본적 개념, 그 다음에 기본적 구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꼭 팔품사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나 그거 알아. 이거는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고 중학생쯤 되면은 나는 저렇게 외우지 않을 거야. 똑바로 외워야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외우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영어로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A part of speech, noun,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preposition, conjunction, interjection 이렇게 영어로도 퀄리티 있게 외우는 욕심이 있어야지 중학생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는데 그럼 문장 전체는 어떻게 수식할까? 자, 부사가 동사 뒤에 있거나 동사 앞에 있어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형용사 앞에 있어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고 부사끼리 연결해 있어서 부사끼리 수식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문장 전체는 뭘로 수식을 할까? 이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사의 내용을 가지고 수식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디가? 이렇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랬어요. 자, 나는 간다 그랬더니 언제가? 아침 7시에 간다. 시간. 그죠?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문장 안에서 어디가, 언제가, 장소나 시간은 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문장이
너무 간결하게 끝나면 상대방이 정보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질문 나오기 전에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장 전체 안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목적 등을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언제가 하는 시간, 어디가 이렇게 장소, 왜가 하고 이유, 못하고 가니 방법, 갔다 오면 어떻게 되니 조건, 그럼 내가 너 보내줄 테니까 영화 보러 보내줄 테니까 양보하면 너는 나한테 무슨 조건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가는 목적이 뭐니? 몇 번 갈 거니? 갔다 오면 어떻게 되니? 몇 번이나 가야 되니? 이런 식으로 빈도 비율, 어느 쪽으로 가니?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부사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시간의 부사, 장소의 부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문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유, 양보, 목적, 조건, 시간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걸 다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수식할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에 부사의 내용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임을 하고 있는 게 부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의 정의는 adverb, modify, verb, adjective, other adverb, and whole sentence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전치사, preposition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pre는 앞에, position, 위치한다. 뭐 앞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자, 명사 앞에 있습니다. preposition indicates noun's position, 사명시 문장이고 해석은 전치사는 명사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의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겠네요. 그죠?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오겠네요. 매번 그래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표시를 할 거예요. 전치사에서 열어서 명사에서 닫고 전치사에서 열어서 명사에서 닫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구. 부사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at 7 o'clock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at은 전치사고 자 수사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o'clock이 명사예요. 그죠? 전치사에서 열었다 명사에서 닫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7시에 그랬어요. 그럼 얘는 시간을 나타내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부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의 부사구가 되겠네요. 됐죠? on the desk 그랬어요. 자, 전치사 on에 desk가 명사네요. 됐죠? 해석을 해봤더니 해석이 뭐예요? 책상 위에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장소의 부사의 내용을 품고 있는 장소의 부사구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가 있으면 열었다 명사에서 닫으시고 전치사가 또 있으면 또 열었다 명사에서 닫으시고 이러면 부사구가 있게 되겠네요. 부사구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부사구가 여러 개면 뒤에서부터 한국말에서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사구가 여러 개다. 그럼 이 형태는 전치사 명사였구나. 전치사에서 열어서 명사 닫고 전치사에서 열어서 명사에 닫아야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사구가 여러 개면 뒤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를 열었다 명사에 닫고 열었다 닫고 열었다 닫았어요. 이게 부사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사구는 뭐예요? 시간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장소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얘는 언제 해석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는 했어요. 그런데 목적어를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많이 붙었네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붙었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올까요? 2번, 3번, 4번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어요. 부사구는요.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어서 부사구가 나왔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부사구가 있고 보어가 있어요. 부사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네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동사한다. 얘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막 뭐가 붙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자, 주어 앞에 있는 부사구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는 하고 2번. 자, 목적어를 하고 2번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뒤에서부터. 그럼 부사구, 목적어를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보어로 해야 돼요. 그럼 보어 뒤에 이게 붙었죠? 두 개 뒤에서부터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부사구 주어는 부사구 목적어를 부사구 보어로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기본 오형식이 가장 중요하고 부사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딱 떨어져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정하지 않는다. 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냥 끊어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자, 읽을 때는 영어로 읽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나서 이 문장의 핵심 단어가 뭐다 하고 핵심을 찾았어요. 그런데 핵심을 찾았는데 핵심만 보고 전체 문장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독해하는 거고요. 해석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끊어서 하면 한국말의 해석 어순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해석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 순서가 잡혀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전치사는 나타낸다. 명사의 위치를. 이렇게 한국말 합니까? 아니죠. 전치사는 명사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국말 똑바로 하고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형식 문장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 단어가 목적어였어요. 그럼 nouns 포지션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장에 noun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포지션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전체 문장이 또 문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핵심 단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독해에 대한 거고 해석은 순서 잡아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까 대명사에서 대명사는 명사를 위해 대신한다. 그리고 명사처럼 기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and 뒤에 있는 일형식 문장에서 이 뒤에 있는 동사, 명사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function as noun 한다면 이 문장 다음 내용은 무엇일까요? 명사처럼 기능함으로 대명사는 명사의 위치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독해예요. 독해. 독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서 그 다음 문장에서 똑같은 걸 찾아서 연결하는 거를 독해 실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해석은 똑바로 못하더라도 정확한 핵심을 잡아내서 전체 문단을 이해하는 게 독해고 지금은 해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영어로 읽지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풀 때 대명사는 대신한다 명사를 위해 그리고 기능한다 명사로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독직해라는 게 나오는데 직독직해는 한 문장은 괜찮지 모르지만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게 직독직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의 해석은 해석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여튼 preposition 다시 와서 preposition은 명사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preposition indicates noun's position 그랬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꼭 나오고 부사구가 있고 부사구가 여러 개면 뒤에서부터 해석한다가 내용이었습니다. 접속사 얘기할게요.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 link a word in a word, phrase in a phrase, and a clause in a clause.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그랬어요. 전체 문장은 삼형식이니까 주어는 목적을 동사한다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요대로 자 부사구가 여러 개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지만 목적어가 여러 개면 앞에서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됐습니까? 그러면 단어는 뭐고 구는 뭐고 절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말이 진행이 됐다 해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가 이 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모른다. 그럼 물어보셔야 되고요. 절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모른다. 물어보셔야죠. 단어는 철자 A, B, C, D가 모여서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단어를 철자가 모여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word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구는 뭐냐면 두 개의
이상 단어가 한 가지 품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을 구라 그러는데 영어로 phrase라 그래요. 자, 동사 구, 전치사 구, 형용사 구, 명사 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명사 구는 이런 거예요. A beautiful lady 그랬어요. 자, 어는 관사고, 자, lady가 명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beautiful은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전치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 자리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구가 되겠네요. 됐죠? in front of 앞에 란 뜻이에요. 됐죠? in front of가 앞인데 위치를 나타내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런데 두 개 이상의 단어, 세 단어죠? 그러니까 한 가지 품사를 하고 있으니 전치사 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my house 그랬어요. my house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 목적어 역할이나 주어 역할을 할 거므로 명사 구가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in front of my house 그랬어요. 그러면 전치사구와 명사구가 합쳐져서 나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우리 집 앞에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역할하고는 장소의 부사구예요. 근데 왜 구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가지 품사를 하고 있으니 부사구가 되겠네요. 자, 절은 뭐냐면요. 센텐스예요. 센텐스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문장을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클라우즈고 문장은 센텐스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졌는데 절은 문장, subject, verb가 있는데 문장 하면은 완전한 문장을 문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sentence. 근데 거기에서 목적어가 사라지거나 그죠? 주어가 사라져도 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절 하여튼 동사가 끼고 있어야지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문장 아래에 절이 있는 거죠. 센텐스 아래에 클라우즈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은 더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문장, subject, verb가 있어야지 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이어준다 그랬어요. 자, 종류는 뭐 있냐면 등위접속사, 상관, 연관접속사, 종속접속사 3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고 숫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등위접속사가 뭐를 연결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conjunction, link, word는 word. 자, 이 and 단어와 단어 연결하죠? 얘가 등위접속사입니다. 자, 등위접속사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어법상 다른 게 있습니다. 어법상 다른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뭘 물어본 거냐면 첫 번째 and, 이 and는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 and는 앞에 있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네요. 네 번째 and는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를 연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1, 2, 3번이 같은 거고 이 and 있죠? 이 and는 뭐를 연결하는 걸까요?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and는 999를 연결하는 이 and가 어법상 다른 게 되겠네요. 자,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자, 문법을 모르면 우리가 적용을 못하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또 하나, 자, and로 연결됐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센 거라고요? 맨 뒤에 있는 게 가장 센 정보라는 얘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위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데 등위접속사의 특징은 똑같은 것끼리만 연결하고 맨 뒤에 있는 게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탄사는 인터젝션인데 왜 인터젝션이라 그러면 인터가 안쪽으로 젝트가 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젝션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주사 맞을 때 주입 뭐 이런 뜻이잖아요. 주사약에
투입 이런 거. 그때 뭐냐면은 젝트가 쏟아 안쪽으로 넣다란 뜻이에요. 인터 안쪽으로 빵 하고 넣었어요. 뭔가 아름다운 광경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나의 안쪽을 딱 강타했죠.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죠. 그 감탄사를 영어로 interjection express feeling or command attention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혹은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러니까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등위접속사는 순차적 해서 앞에서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킨다. 자, 등위접속사 나왔어요. 정보는 어느 쪽에 더 세게 있다고요? 자, attention, command attention. 뭐예요? 주의를 집중시키다. 감탄사는 주의를 집중시키니까 집중하면 뭐예요? 정보가 더 확실히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탄을 하면 사람이 더 집중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겠죠. 감탄사가 없으면, 감탄문이 없으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별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감탄문 자체가 이 문장의 그 내용에 너무 중요하게 돼요. 팔품사 안에, 말의 8가지 부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감탄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팔품사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이 내용 아셔야지 그 다음에 문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어를 배울 수가 있게 되겠네요. 문법을 배울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팔품사의 parts of speech 됐죠? 팔품사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A part of speech 그러면 noun, pronoun, verb, adjective, adverb, preposition, conjunction, interjection. 그리고 또 이렇게도 외우는 게 좋겠네요. 1번 명사 noun 한 다음에 noun, names, things, person, plant, places, animal, and so on.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명사, 대명사, 위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대명사, pronoun, substitute for noun, and function as noun.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verb, express, action, exist instead of being 그랬어요. 준동사를 사용해서 동사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 adjective, modify noun. 제한적 형용사로 전치형 형용사, 후치형 형용사, 보어 자리에 그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서술적 형용사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adverb, modify, verb, adjective, other adverb, and whole sentence 그죠? 시간, 장소 있는 부사 내용 잊지 마시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preposition indicates noun's position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부사구가 되고 부사구가 여러 개 붙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conjunction, link, word는 word, phrase는 phrase는 clause는 clause 그래서 접속사는 등위 상관 연관 종속이 있는데 단어와 단어 구어구 절과절을 이어준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한 가지 품사라는 거. 절은 sentence 문장을 얘기한다는 거. interjection, express, feeling or command attention.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쓰는 감탄사. 그래서 8개 배웠습니다. 빨리 얘기했죠? 자, 우리 파트 1에 있는 문장의 기본 오형식, 오부용법, 팔품사, 그래서 50% 영문법 끝났습니다. 50%라고 해서 진짜 영어의 50%가 아닙니다. 이제 다 팔품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외에 문법적인 것을 할 적에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90% 영문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50% 영문법이 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팔품사 꼭 영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